자, 2차 부등식의 작성. 작성이면 식의 작성이니까 식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봐주면 되겠네요. 2차 부등식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보았으니까 반대로 해가 구해지면 그런 해를 가지게 되는 부등식은 이래 이래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개수가 먼저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수가 1이거나 뭐 3이거나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이 될지 이런 그림이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해가 알파 베타의 사이 영역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알파 베타보다 아래쪽이 되는, 이 그림은 개수에서 그림이 결정이 되었고 그림에서 중간 영역이 되려 그러면 아래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함수가 작아야 되겠네, 함수 값이. 그렇다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게 되는 x-알파 x-베타라는 이런 fx에서 fx가 0보다 작아야지만 사이 영역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같은 식이 될 테고요. 이것도 개수가 1이니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부등식에서 경계인데 알파의 왼쪽 베타의 오른쪽이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함수가 0보다 큰 영역에 대한 것을 답으로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x-알파 x-베타에서 큰 영역의 양수인 부분을 답으로 찾으세요 라는 문제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개하게 되면 같은 방법이 될 테고. 그래서 부등식 작성 자체는 그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2가 된다 그러면 이 앞에다 2를 달아주면 되죠. 전체에다가 2를 달아주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답을 보면 모든이라고 했는데, 모든인데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판별지지가 0보다 커요가 한 개도 없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0보다 작아요가 더 많다라는 거. 답 찾을 때 지금도 고등학생이 버릇처럼 D 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부터 시작하는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항상 0보다 커요. 닿지도 않습니다. 등호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1번은 X축보다도 모든 그래프가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 A가 무조건 0보다 커야지만 가능하겠죠. 0보다 작으면 아무리 위에 있어도 언젠가는 얘가 뚫고 내려올 거야.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일단 최고창 개수가 떠 있고 양수여서 위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닿아서도 안 된다라는 소리죠. 닿아서는 안 된다는 근이 없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접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0은 되는데 그래도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접하는 것까지는 봐주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위쪽이 맞고 D가 닿는 것까지는, 접하는 것까지는, 중근을 가지는 것까지는 봐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3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식이 0보다 항상 작다라는 것은 닿지도 않고 완전히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향이 A가 음수이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닿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D는 0보다 작다가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닿는 것까지는 봐주겠지만 그래도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A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됩니다. 0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2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차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오든 간에 일단 무조건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량만 고려를 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가 올
첫눈이 오기 전까지 10번은 이야기할 내용이 2차라는 이 한글적인 부분에 대해서 2차라는 말이 있네, A 0되면 안 되겠네, 살려보세요. 첫눈 올 때까지 10번. 눈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내년까지 가는 거고. 자, 예제 17번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자 생각해 봅시다. 0보다 큰 영역인데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에서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 그림의 윗부분 0보다 커요. 윗부분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그림일까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윗부분이 어느 두 포인트 사이니까 이런 그림이어야지만 3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윗부분이 답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음수여서 아래로 가는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식으로 세워보면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 A일 테고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음수 A에서 x-3분의 1 x-2분의 1 이런 형태로 생겼겠구나. 여기서 0보다가 크다 해서 A가 음수니까 A를 나누었더니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이 답이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A 두고 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5x에 그 다음에 더하기 6분의 1이다. 이거를 전개한 식이 ax 제곱에 5x에 더하기 b하고 같대요. 그럼 얘랑 곱해서 얘랑 같아지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이어야만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에 곱하게 되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계수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마이너스 3과 4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이 제한된 사이 영역이라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에 4가 되는 이 사이 영역, 0보다 큰 영역이 답이에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A로 묶었을 때 저 식이 A의 X제곱에 BX 더하기 C의 실체는 A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4 이어야지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음수 이어야 될 테고요. 이런 형태의 식이어야지만 답이 저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전개를 해보면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2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12이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마이너스 A고 C가 마이너스 12A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길 바라는데, 이제 알고 있는 BC를 대입을 해보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B 대입하면 더하기 A 되겠죠. C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A가 되고 0보다 크다. A를 나눌 텐데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식이 뒤집어지죠. 보호가 반대가 된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마이너스 4에서부터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 모든 보험의 판별시 D가 일단 0보다 작을 것 같은 비율이 올 테고, 닿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 보니까 요거랑 요거만 딱 쳐다봐도 느낌상 왠지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 좋겠어요.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 그러면 아래 있거나 닿는 것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 아까 한 번 했고 첫눈 오기 전에 두 번입니다. 2차 한글이 있죠. 한글이 있으니까 K는 무조건 0 되면 안 돼요. 왜 아래 있어? 0보다 작거나 같다. X에다가 아무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식을 fx라고 하면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하면 그 함수값이 음수, 5 함수값이 음수,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2차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으려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K는 부호가 음수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2차라는 한글말이 있죠. 첫눈 오기 전에 두 번째, K는 0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K는 음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만족을 해야 될까? 판별식 D가 아래로 가는데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 항상 닿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D는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그러면 이제 D 이 부분을 표현을 해 봅시다.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H인데 H 하면 더하기 K 되겠죠. 4K 제곱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정수, 이 범위 내에서 정수는 한 개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 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라고 했지 2차라는 말이 없죠. 2차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얘가 0이 아니에요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최고차인 2차 계수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수칙은 4는 0보다 크다가 되어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맞죠? A가 마이너스 2면 이런 이야기인데,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대입하니까 0 되고 여기 대입하니까 0이 되어서 4밖에 안 남죠. A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항상 되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는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실수 A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면 가능해. 왜 이렇게 풀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2차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0을 생각을 해준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2차일 거면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지만 얘가 가능하겠죠. 0보다 크다가 가능하겠죠. 0보다 작은 거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0보다 작으면 디귿 최고참 계수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어서 얘는 항상 위쪽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얘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답 안 됨. 그럼 최고점 계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 등호 없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위쪽에 완전히 떠 있는 그림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떠 있어야 되니까 이 그림으로 볼 때 뭐가 필요하겠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완전히. 등호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닿으면 안 되죠.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t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럼 t를 한번 찾아봅시다. t는 2가 있으니까 단축형 짝수 형태 4분의 d 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의 a 플러스의 2 전개를 해도 되고 a 플러스 2로 묶어보면 a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a는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얘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판별식만 대입다 보면 얘를 답으로 선택을 하겠죠. 마이너스 2가 둘을 합쳐서 그래서 답에는 마이너스 2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2에는 빠지고 이런 형태가 최종적인 답일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함정이 추가된다는 거죠. 시작은 뭐냐 그러면 여기 한글이 없다라는 거. 없으면 조심. 그래서 이건 계속 나중에 내년대도 마찬가지 계속 말할 거고 한글에 2차라는 말이 없으면 조심. 조심 의미가 뭐냐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0이 될 수 있음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를 문제를 푼다. 이해되겠습니까? 중요. 자, 2차 부등식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X축에 닿거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해가 한 개밖에 없대. 점이 한 개래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게 단 한 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림으로 볼 때 위쪽에 있으면서 딱 한 개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얘 알파 얘가 딱 한 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최고점 계수가 플러스라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맞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판별식 t가 0이 되어서 접하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k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d를 적어보면 k-3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이고 전개 k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k 나오죠. 여기. 얘가 0이 된다. 이 수분이하면 1이랑 9 되겠네요. 또는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10이 되겠다. 이 차 부등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입니다. 자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죠. 아래로 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크다가 없대요. 잘 생각해 봅시다. 0보다 크다가 없다고 완전히 위에 된 게 없다라는 의미는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X축에서 아래쪽에 있으면 0보다 크다가 없는 거는 맞는 말이잖아. 맞죠? 그렇다면 뭐를 판단해야 될까? 항상 아래쪽에만 있어야 될까?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가 생각하면 접해도 위에는 없는 거는 맞는 거겠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겠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이 D가 0보다 그냥 작다가 아닌 작거나 같다. 떠 있거나 붙는 것까지는 봐주겠어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 T의 범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짝수니까 4분의 D 짝수 형태 생각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랑 없어져서 플러스 되고 4에 A 플러스 2가 되겠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2가 된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A 범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0보다 크다가 해를 가지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0보다 큰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0보다 큰 게 있으려 그러면 단순하게 A가 양수면 이런 그림이 되든 아니면 이런 그림이 되든 A가 양수만 된다면 언젠가는 얘는 전부 다 답인 거고 얘는 여기가 답인 거고 언젠가는 답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A는 양수면 되겠어. 2차라는 말이 있어서 A가 0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A 0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ND 이래도 되고요. 또는이죠. AND가 아니라. 또는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야 될까? A가 음수면 그림에 이렇게 아래쪽에만 있으면 얘는 0보다 크다 해가 없는 거겠지. 이 그림은 안 되겠네. 그렇다면 A가 음수면 어떻게 위로 좀 뚫고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줘야지만 위쪽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합쳐서 생각하면 A가 0보다 크면 항상 돼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합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 A가 만약에 음수면 추가로 어떤 조건을 필요할까? 여기 볼록 올라오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지만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겠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뭐 단순하게 한 가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거나 음수면 이렇거나 이 부분에서 판별식 한번 찾아봅시다. 판별식 D는 4분의 D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제곱이 0보다 커요. 넘기면 a제곱은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a는 인데 0보다 작은 부분 이야기였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a는 0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죠. 이거랑 요거랑 둘 다 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섞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1차 직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직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는 값의 범위가 땅땅땅 이 범위가 1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교점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1하고 b라는 이야기입니다. x제곱에 ax 플러스의 2는 x 마이너스 3이다. 넘겨서 x제곱에 a 마이너스 1의 x에 더하기 5는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1이랑 b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 근을 아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x에다가 1 대입하면 1, 6 빼기 1, 5, 5 더하기 a가 되겠네요. 얘가 근이니까 0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a에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또 두 근의 곱이 5가 돼야 되니까 b도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보면 여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적을게요. 근과 계수 관계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b 곱하기 1은 5가 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구해지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든 아니면 1을 대입을 해서 x에 대입을 해서 a를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자, 부등식 fx가 0보다 작아요의 해를 이용해서 다른 걸 한번 구해봅시다. fx가 0보다 작다가 범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fx는 최고점 계수가 양수이고 x축에서 3이랑 7을 근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아래쪽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창은 모르지만 두 근은 알 수 있겠네. 최고창 모르겠다. a 합시다. a x-3 x-7 그 다음 최고창 a는 플러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대입을 해서 뭐 마음 편하게 풀어도 될 테고요. 자, f에다가 2x 플러스 1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a x 대신에 2x 플러스 1 대입합니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 x 대신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7 전개하면 a 마이너스 2 여기서 2를 밖으로 빼면 4a 되고요. x 마이너스 1 되고 x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란다 라고 하는데 a가 플러스인가 하니까 얘도 플러스 부호겠죠. 그러면 부동호 뒤집어질 건 아닌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1과 3의 사이 영역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1에서부터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왜 양수냐면 그림에서 fx가 아래쪽인 부분이 3에서 7이에요 라고 했지. 그럼 a가 양수면 이 그림인 거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가 0보다 작아요 범위가 a가 음수이었고 a가 양수인 그림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fx가 0보다 작은 거는 여기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겠죠.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해는 이게 아니라 x는 3보다 작거나 7보다 커요 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의 형태를 보고 a는 얘가 아니구나. 해의 형태를 보고 3에서 7 사이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려 그러면 a가 양수인 위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판단을 하고 양수 최고창 a이겠군. 교점이 3, 7이니까 두근이 3이랑 7인 식으로 생겼겠군. 해서 fx를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a가 양수인가 하니까 약분해버리고 이쪽의 해를 구하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딴 거 다 볼 필요는 없고 딱 이 범위에서만 2차가 최고점 플러스네요. 2차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범위가 없다면 플러스 계수 2차인 친구가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모든 x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차 부등식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고 3인 딴 거는 필요 없어. 요 부분만 아래쪽에 있으면 돼요 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더 작을 테니까 여기 0일 때 함수값이 아래쪽이고 3일 때 함수값이 동시에 아래쪽이라면 항상 성립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프를 안 그려봤고 A 덕분에 축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이 0에서 3에서 이런 형태인지 여기가 더 큰지 아니면 이런 형태인지 그걸 모르거든. 아니면 축이 아예 바깥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형태인지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잘랐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F0이랑 F3이 둘 다 음수라면 괜찮겠다. 축이 어디 있든 상관 안 하겠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등호는 여기 때문에 왔죠. 0은 돼도 돼요 라는 의미니까. F0은 0보다 작거나 같고 F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에는 오목한 부분밖에 없지 중간에 여기 볼록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예상 밖의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F0랑 F3만 성립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바로 세웁니다. 0, 0 대입하게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F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3 대입하면 9, 3, a제곱 9 없어지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식이 정리되고 범위가 이렇게 돼요.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한 개만 성립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서 3일 때는 양수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3에서 뭐 0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겠죠. 근데 제한 범위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마침 이 문제에서는 오목한 부분에 대한 두 끝점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는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개념 활용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가로 30, 세로 20 직사각형 모양 정원이 있습니다.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 때 길을 제외한, 자, 폭을 일정, 폭 X 할까요? 폭이 일정한데 길을 제외한 나머지가 200이 되도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막 복잡하게 뺄 텐데, 해라님 생각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게 종이다 치죠, 종이. 정원이면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20m, 30m짜리 커다란 종이가 있어. X만큼 잘라내고 딱 붙여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 X만큼 잘라내고 딱 붙여버리면 이런 형태로 여기가 꽃밭, 여기 꽃밭, 여기에 꽃밭, 여기 꽃밭 이럴 거 아니야. 여기 요만큼 가위로 싹둑 붙여버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여기 싹둑 가위를 잘라서 붙여버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옆으로 하자. 꽃밭만 남겠죠. 꽃밭만 남으면 그 꽃밭의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될까? 30 마이너스 여기도 X만큼 잘랐으니까 여기 길이는 20 마이너스 얘 둘을 곱한 게 200 이상이 되도록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0-x랑 20-x는 200 이상이 되도록인데 전개하면 뭐 요 x 먼저 곱해도 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에 50x에 더하기 600에서 200이 넘어와서 더하기 400만 이렇게 적읍시다. 인수분해가 10이랑 40. 자, x는 19,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의 4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종적인 답을 생각하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40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대가 30인데 x가 40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크니까 두 경계치에서 10이랑 40에서 양쪽 방향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10이고 40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위쪽 이 그래프 중에서 0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0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잖아. 맞죠? 여기를 만족하는 x 범위는 40의 오른쪽이거나 10의 왼쪽인 x 값을 대입을 하면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걸 만족하는 x는 범위가 얼마인가요? 그래서 x가 10보다 작은 거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걔는 양수일 거야. 40보다 큰 거 예를 들면 50 대입을 하면 얘는 양수일 거야. 그걸 만족하는 값은 10의 왼쪽이거나 40의 오른쪽이겠다. 그렇다면 답으로 볼 때 40보다 크게 길을 만들 수는 없죠. 여기 최대치가 30이잖아. 너는 답이 아니야. 그래서 x는 10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 40을 버리는 과정이 활용 문제인 거죠.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답은 두 가지를 다 했을 텐데 활용이니까 30이라는 전체 제한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얘 답은 버리겠어. 너만 답으로 선택하겠어. 그래서 최대폭은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처럼 잘라내고 뭐 표현을 해도 되긴 됩니다. 자, 가우스 정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수직선에서 보게 되면 그 x의 왼쪽 부분의 정수라고 보면 됩니다. 뭐 2고 3이다. x가 여기 있다.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가우스 x는 2가 되겠다. 정수 그 위에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2보다 2를 넘지 않는 이니까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애니까 정수 위에 x가 있다 그러면 그 자기세실이 될 테고요.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다 그러면 왼쪽 부분의 정수를 찾으면 됩니다. 수직선에서. 특히 음수일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여기 정수가 있으면 정수는 가우스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0.5 더하기 2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우스를 2를 밖으로 빼가지고 0.5라는 가우스에 대해서 2를 밖으로 빼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x 더하기 2인데 x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x가 뭐 1.1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가우스 x 따로 하고 정수는 밖으로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1에 대해서 가우스 씌우면 3일 테고요. 1.1에 가우스 씌우면 1인데 1 더하기 2를 해도 똑같이 3일 테니까 값은 변화가 없다. 가우스 계산해서 정수 밖으로 보내는 것은 식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면 좋죠. 가우스는 밖으로, 정수는 밖으로 나가도 돼요. 자, 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가우스 부등식인데요. 항상 풀면서 가우스는 정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일단 가우스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풀이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가우스 x 자체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0보다 작아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와 2 사이에 가우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우스는 항상 뭐가 되겠다? 정수라는 거죠. 가우스는 정수다. 그러면 가우스가 부등식 범위를 만족을 하는데, 그걸 만족하는 가우스 x는 이 중에서 정수를 찾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만족하게 되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만 가능하겠죠. 가우스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x 범위를 찾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그 x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되고 0은 안 되는 이런 범위. 가우스가 0이 되는 x는 얼마일까요 하면 0은 되고 1은 안 되는 범위. 가우스가 1이 된다라고 하면 1은 되고 2는 안 되는 범위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가우스가 마이너스 0, 1이라는 말은 x 범위는 이 세 개가 다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답은 이 세 개를 합쳐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풀어보면 헷갈릴 부분은 아니에요. 조심할 것은 가우스를 구한 다음에 가우스에서 뭐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수인데 가우스는 정수니까 정수만 우선 답으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나누어서 범위를 찾는다라는. 가우스 방정식도 최종적인 해는 범위로 나오죠. 왜? 가우스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가 1이고 3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에서 범위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가우스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범위로 답이 표현이 될 것 같고, 정수일 수도 있긴 있겠죠. 한 점일 때. 하여튼 정수라는 걸 까먹지 말고. 연립 2차 방정식 혹시 기억이 날라나? 1차면 대입하고, 2차인데 끝에 0이면 인수분해해서 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부터 없애서 또 인수분해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형태를 보았죠. 아직 복습이 그 부분은 다 안 됐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등식이다. 부등식은 2차 그 방정식만큼 식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부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정식보다 부등식은 좀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설명이니까 답 구하는 건 아니니까 개념만 보면 1차 또는 2차, 적어도 2차에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등식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연립 부등식에서 최고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일 때 우리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을 찾은 다음에 공통 부분만 구하면 된다라고. 한 개를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자, 해를 구하는 순서. 각각 해를 구한다. 공통부분 찾는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은 여기 책에 있는 걸 쓰고요. 방정식처럼 인수분해 대비는 개념으로 볼 건 아닙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해를 구하고, 그래서 따로 구합니다. 얘를 완전히 구해버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를 또 구하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헷갈린다면 이렇게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는 거죠. 학교 시험 칠 때 뭐 알록달록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공부할 때만이라도 색펜으로 해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억은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1은 색칠이 비어있는 형태고 노란색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에는 색칠이 비어있는 형태 2,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봤고, 니은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 텐데 1은 한 요정도 있겠네요. 색칠이 있습니다. 1, 4에도 색칠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둘을 표현을 하면 공통 부분이 잘 보이죠. 아, 여기가 공통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1은 색칠이 있고 2는 비어 있으니까 실수죠. 공통은 여기죠. 꺄우. 2에는 비어 있고 4는 색칠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2에서부터 4에는 등호가 들어가는 형태다. 그래서 색을 다르게 하면 확실히 잘 보일 겁니다. 나중에 좀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연필로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연립 2차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식이 복잡하지도 않고 방정식이 복잡했지. 이 중에는 뭐를 풀어볼까? 4번이 절대값도 있고 하니까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는 바로 마이너스 3에서부터 x 마이너스 1은 3이에요.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좋겠죠.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에서 x는 4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를 구했고, 두 번째는 2를 곱한 다음에 왼쪽으로 다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요 라는 힌트가 됩니다. 인수분해 보면 2랑 1이랑 3이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2x 마이너스에 3, x 플러스에 1,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보는 순간 이거 양쪽이겠구나 범위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쪽.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로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거나 그 다음 2분의 3보다 x는 오른쪽이거나 라고 양쪽 범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게 가고 있나요? 이제 1번과 2번을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1번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는 색칠이 없습니다. 4에는 색칠이 없습니다. 이 둘의 안쪽 사이 영역을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2에서 4. 2번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저기 맨 밑에.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쉬운 거 두 개 한번 적어 볼게요. x-1, x-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랑 x-1, 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랑 이 두 개에서 해가 뭐가 될까?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에 따른 해를 찾는 거. 자, 이 부분을 잠시 fx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부분을 잠시 fx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fx가 0이 되는 지점은 1하고 2라는 게 눈에 보이죠. 부등식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얘 fx를 그림을 그려보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1과 2에서 근을 교점이 x절편이 생기고요.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위로 향하는 이런 그림일 것 같아. 여기가 1이 되고 2가 되겠죠. 자, fx 값 중에서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을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x는 뭘까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면 x에 뭐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음수인가요? 보면 1과 2를 인 x들을 대입을 하면 fx가 음수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답은 1과 2 사이가 되는 1에서부터 2가 된다. 이렇게 답을 찾는다는 얘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x가 그림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데 fx에다가 x에다가 무엇을 대입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값을 가질까? 자, 생각해보면 1.5를 대입하면 그 함수 값은 음수겠죠. 답이 아닐 것 같아. 왜? 양수이길 바라니까. 0 또는 양수이길 바라니까.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함수값이 양수겠죠. 3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양수겠죠.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0보다 크게 될까인 그 x가 부등식의 해인 거잖아요. 그 해는 fx를 0보다 크게 만들어 주니까 1의 왼쪽에 그래프가 위에 있네. 네가 답이네. 2의 오른쪽에서는 2의 오른쪽 값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양수되니까 네가 답이네.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답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최고창 양수인 기준으로 볼 때 0보다 작다 하면 사이 영역이 되고 0보다 크다 하면 크거나 같다나 크다 하면 양쪽 범위가 된다.가 기본적인 마인드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요 절대값은 상관없고요. 정리했더니 두 경계가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인 건 알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양쪽 범위겠구나.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3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래프가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를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왼쪽과 2분의 3의 오른쪽이 되는 양쪽 영역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양쪽 영역, 0보다 작다 하면 안쪽 사이 영역. 최고창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면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답을 마이너스 1의 왼쪽, 2분의 3의 오른쪽 이렇게 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 그림 노란색 그렸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데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2분의 3은 1.5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고 이쪽 공통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가 파랑과 노랑의 공통 부분이 되겠죠. 그것을 답으로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2는 등호 없어요. 마이너스 1은 등호 있어요. 2분의 3은 등호가 있어요. 4에는 등호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최종적인 답을 선택할 수 있겠다. 이해되겠고요. 자, 이거 말로만 해보면 여기에서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두 근을 찾아야 되겠지. 0보다 크다, 플러스네. 너 양쪽 영역이겠네. 그래서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베타에서 등호 없으니까 색칠 안 된 부분 이렇게. 여기 0보다 크던데 등호 없지. 얘도 두 근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 부분은 등호 있네. 근데 크네. 두 근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물론 두 근이 있을 때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죠. 2차인데 0보다 작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다? 두 근을 찾아서 사이 부분이 되겠구나.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0보다 작으면 중간 영역, 0보다 크면 양쪽 영역. 연립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도록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왼쪽은 등호가 없네, 오른쪽은 등호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등호 있는 친구는 어디서 왔을까? 여기 2보다 작아,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기만 등호 있고 여긴 등호 없죠. 그럼 여기 파란색은 이 식에 대한 경계치가 여기서 온 것 같아. 여긴 등호 없으니까 이 해는 여기서 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만 등호가 없는 경계를 찾아줬을 테니까. 이해되죠? 만약에 답을 빨리 찾을 거면 마이너스 2가 경계가 된다라는 말은요, 마이너스 2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부분이 0이 될 거다라는 건데, 진짜로 대입하면 0 되죠. 2가 그렇다면 여기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에 x에 2 대입했으니까 2에 a 더하기에 2 더하기 2a 없어지고 얘는 경계가 0이 된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겠죠.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추가로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 그 부등식의 부호에 따른 그냥 판단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등호 없네. 아, 이 친구는 그럼 여기서 왔구나. 등호 있네.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상수 여러 개 찾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x-3에 x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요가 되고, 두 번째 식도 마침 인수분해가 a랑 2랑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x-a에 x-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는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당겼고, 2랑 a인데 2는 여기 정도 있어요. 2는 여기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a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a가 이쪽에서 2랑 a를 이렇게 그려버렸다면 답은 아마 2에서 3이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다면 답을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 경계는 a이고 여기 경계는 2인데, 과연 a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최종적인 해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a가 이런 형태라면 답이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에 포함이 되든 말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랑 정확하게 일치하여도 답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되고, 그거보다는 분명 왼쪽에 있어야지만 답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a 범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a가 이쪽에 있어야지만 이런 최종적인 답을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이 마이너스 3뿐이다. 정수가 마이너스 3이지 범위가 마이너스 3이란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3을 포함하는 어떤 부분일 겁니다. 정수가 얘만 포함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식을 간단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네요. x-2랑 x 플러스 2랑 0보다 커요. 아까 이야기했죠. 0보다 크면 어떤 영역이다? 경계의 양쪽 영역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2의 왼쪽 영역, 2의 오른쪽 영역,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2x 제곱에
자, 인수분해를 2랑 1이랑 여기는 A랑 7이랑 이까지는 알겠는데 부호가 7이 플러스인 거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붙은 거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식을 정리해 보면 2x 더하기 7이랑 x 마이너스 a랑 0보다 작아요가 됩니다. a랑 마이너스 2분의 7이랑 뭐가 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경계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경계가 a인 거는 알겠고 둘의 사이 영역인 거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번을 먼저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왼쪽 영역이고 2에서는 오른쪽 영역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3.5 정도죠.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분의 7.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5보다 왼쪽에 있었다면 답은 이런 형태가 되어서 공통 부분은 여기에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3이 답에 들어갈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이 친구보다 왼쪽은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A가 오른쪽에 있겠군. 다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 A 여기 아니야 라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만 포함하면 되죠.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가서 A가 여기에 된다 그러면, A가 여기에 온다 그러면 분명 공통 부분에서 마이너스 3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는 답이 된다라는 거잖아. 생각해보자. A가 마이너스 3에 정확하게 올라타게 되면 마이너스 3을 파란색이 포함을 안 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다 A는 일단 커야지만 마이너스 3을 포함을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도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진 않죠. 더 나아가도 정수인 거는 마이너스 한 개뿐이죠. 마이너스 2는 여기 노란색이 비어 있으니까 A가 계속 뚫고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도 2에도 색칠이 안 돼 있죠. 비어 있네. 그렇다면 A가 한 2.5 정도를 가도 여전히 마이너스 3만 정수인 거잖아. 그 다음에 3에 가면 어떨까요? 여기가 3입니다. 3 위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이 그림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A는 3이 되는 것까지는 돼. A가 3이 된다라는 말이지 해가 3이라는 말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3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3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4라고 3을 넘어가면 3이 해에 포함이 되어 버리겠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 A가 3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3이 되는 것까지, 지저분한 것 좀 지우고요. A가 3이 되어도 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해는 A가 3이 되면 마이너스 3.5에서부터 X 범위는 3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 A가 3일 때. 그래도 이 친구랑 노란색이랑 교집합 공통 부분에서 정수해는 마이너스 3뿐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좀 복잡하죠? 왜 굳이 3에서? 최대치 A 값의 범위, A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수가 해가 마이너스 3이 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보는 거야. A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 그래서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능해. 이거는 X 값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었는데 이해는 안 되죠. 제일 양쪽 경계치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림 두 개로. 자, 한 개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라고.
가장 작을 수 있는 a는 어디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다면 a가 땅땅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을 포함 안 하겠지, 공통 부분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옆에 있는 이 부분에 a가 있다면 노랑과 파랑의 공통 부분의 정수는 마이너스 3이에요가 맞는 거잖아. 이거는 답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이거는 공통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 있을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는 이 그림에서는 뭐가, 정수 x는 뭘까? 범위 내에 만족하는 정수는 여기 마이너스 3은 있죠. 파랑과 노랑의 교집 공통 부분 중에서 정수되는 거 마이너스 3은 확실히 보이잖아. 마이너스 2는 비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죠. 여기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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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가 비어 있으니까 2도 아니잖아. 3도 비어 있으니까 3도 아니지. 이 그림도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3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여기에 3, 마이너스 3이 있고 조금 왼쪽에 a가 있다면 공통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뿐인 거죠. 그래서 a가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 되는 a가 여기가 되는 데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a에서는 답이 정수가 마이너스 3만 답이 되기 때문에 a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다라는 얘기. a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3.5를 한번 가볼게. 여기에 3.5까지 만약에 a가 가버리면 정수에 여기 3이 있을 거 아니야. 3이 공통 부분에 들어가 버리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가 공통 부분이잖아. 3이 공통에 들어가 버렸죠. 마이너스 3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3을 넘으면 안 되는데 3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a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a가 3이 되어도 3을 정수로 데려오진 않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올라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는 a는 커야 되고, 그래서 이 공통 부분으로 a 범위를 찾는다. 조금 복잡하죠. 학교 시험 딱 이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고 할게요. 중요하니까.